1988년에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이 민항기를 적의 전투기로 착각해서 격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같은 해에 나온 어떤 만화책을 보면 한 슈퍼히어로가 자기 힘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외계 행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거든요. 아, 코믹 속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시간을 막 돌려서 2026년으로 오면 오차가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된다는 그 최신형 미사일이 군사시설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현실과 만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네요. 맞아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 같지만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원인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식 미식회 히로더 그릴입니다. 네,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테이블에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셰프님의 오프닝을 딱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정보라는 재료들이 뭐랄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맛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맞아요, 미식가님. 오늘 저희가 도마 위에 올릴 재료가 총 세 가지거든요. 1988년하고 2026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현실의 뼈아픈 참사들, 그리고 1988년에 나온 DC 코믹스의 코즈믹 오디세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아니 만화책하고 현실의 군사참사라니 이거 재료궁합이 너무 생소한 거 아니야? 하고 갸웃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재료의 밑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네네. 시대와 차원을 넘나들면서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씁쓸한 맛이 납니다. 씁쓸한 맛이요? 네, 바로 확신에 찬 오판이라는 그 맹독성 레시피, 그리고 그 오판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책임 회피의 구조적 비극이라는 공통된 맛인 거죠. 아, 확신에 찬 오판.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대체 왜 가장 완벽한 주방에서 가장 끔찍한 요리가 반복해서 탄생하는가? 여기서 완벽한 주방이라는 건 최첨단 기술과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완벽한 곳에서 왜 민간인 학살이나 행성 파괴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샅샅이 해체해 볼 겁니다. 미식가님 칼 뽑으셨죠? 바로 첫 번째 코스로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완벽한 식재료와 도구를 갖추고 있어도 요리사가 자기 고집에 빠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실의 기록부터 살펴보죠. 1988년 사건이죠? 네, 1988년 7월 3일의 일입니다. 당시 미 해군의 그 타이콘데로 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빈센스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초계 활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이 이란 항공 655편, 그러니까 승객이 가득 탄 민항기를 이란 공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맙니다. 탑승객 290명이 전원 사망한 정말 끔찍한 참사였죠. 저는 진짜 이 사건의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빈센스함에 있던 이지스 시스템 컴퓨터는 오류를 안 일으켰거든요. 기계는 정상 작동을 했죠. 네. 기계는 그 비행기가 하강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 중이라고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화면에 띄워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비행기는 원래 민항기 스케줄표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여객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승객 수속 문제 때문에 이륙이 한 27분 정도 지연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모든 진실이 다 있었는데 도대체 왜 승조원들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인간 인식 능력의 아주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나리오 수행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교전을 벌였습니다. 아, 이미 싸움이 있었군요? 그렇죠. 승조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쫙 써둔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대본을 쓴 거네요. 맞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인간의 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들어와도 뇌는 자신들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걸 왜곡해버리죠. 저 미확인 비행체는 우리를 공격하러 급강하는 전투기다. 이렇게요. 네, 정보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제 식대로 우리 동네 분식집 단골인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 약간 이런 거네요. 어떤 비유죠? 가스불에 올려둔 떡볶이가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냄비 밖으로 매운 연기가 풀풀 나고 있는데 네,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요리사는 내가 핸드폰에 맞춰둔 30분짜리 타이머가 아직 안 울렸으니까 지금 요리가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 기가 막힌 비유네요. 내 눈앞에 연기라는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도 자기가 세워둔 타이머라는 시나리오만 맹신하는 꼴인 거죠. 셰프님의 그 분식집 비유가 사건의 메커니즘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오만한 확신이 1988년에 특정 승조원들한테만 일어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2020년 폭격 사건이 있죠. 네, 시계를 돌려서 2020년 2월의 현실로 와보죠.
이란 남부 미나부에 있는 한 여자 초등학교에 미군의 폭격이 가해집니다. 최소 150명 이상의 어린 여학생들이 희생됐죠. 라고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 초등학교를 무기공장이라고 100% 확신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네, 군사시설로 단정한 거죠. 근데 도대체 왜 학교를 공장으로 확신했나 그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 국방정보국에서 준 무려 10년도 더 넘은 그 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격 좌표를 찍은 거였어요. 이미 2016년부터 초등학교로 쓰이고 있던 건물인데 말이죠.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군사정보 시스템에서 타겟을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거든요. 아, 갱신이 잘 안 되나요? 네, 과거에 한번 의심스러운 시설로 분류된 좌표가 있으면 그게 10년이 지나도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2026년이면 온라인에 그 학교 행사 사진이나 위성 사진 같은 오픈소스 정보가 수없이 널려 있었을 거거든요. 그냥 검색만 해봐도 알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교차 검증 절차는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정보국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틀릴 리 없다라는 확신 과잉이 작동한 겁니다. 파인다이닝으로 치면 최고급 식재료 창고를 가졌다는 오만함 때문에 오늘 들어온 재료가 상했는지 냄새조차 맡아보지 않은 셈이죠. 와, 그 오만함이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미식가님, 여기서 제가 정말 소름 돋는 재료 하나를 더 꺼내볼게요. 코믹스 얘기군요. 네, 1988년 빈센스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해 하반기에 출간된 만화책이 있습니다. 코즈믹 오디세이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은 저희가 이야기한 현실의 비극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심리적 결함이 등장하거든요. 안티라이프의 조각을 막기 위한 영웅들의 여정을 그린 그 작품이죠. 맞아요. 이 작품에서 그린 랜턴인 존 스티어트가 마샨 맨헌터라는 동료랑 같이 잔시라는 행성으로 폭탄 해체 임무를 떠납니다. 근데 이 존 스티어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죠. 네, 자기 동료가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그 마샨 맨헌터를 빛의 구체 안에 떡하니 가둬버려요. 그러고는 내 반지의 힘이면 충분하다, 내 통찰력에 무조건 맞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단독 행동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네요. 처참하죠. 폭탄 해체에 실패해서 그 잔시 행성이 통째로 폭발해버리고요. 그 여파로 행성이 항성으로 돌진해서 페가론 성계 전체가 우주지도에서 그냥 싹 지워집니다. 존 스티어트의 그 오만함을 제 식대로 분석해보자면 자신의 독보적인 기술만 믿고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의 특성을 무시해버린 수석 셰프의 치명적 실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특성이요? 네, 당시 코믹스 설정상 그린 랜턴의 파워링은 노란색 물체에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약점이 있었거든요. 아, 맞다. 노란색 약점. 그런데 존 스티어트가 마주한 그 폭탄이 바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자신의 힘에 도취된 나머지 눈앞에 있는 색결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물리적인 변수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미식가님, 여기서 재료들을 쫙 펼쳐놓고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1988년에 그 이지스 시스템, 2026년에 최신형 토마호크, 그리고 우주 최강의 무기라는 그린 랜턴의 반지. 이거 전부 다 각자의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장비들이잖아요. 네, 최첨단이죠. 상식적으로 기계나 도구가 이렇게 정밀하고 똑똑하면 인간이 판단을 좀 삐끗 잘못하더라도 시스템이 실수를 딱 잡아주거나 피해를 좀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셰프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역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 안전해질 거라고 맹신하지만 역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거든요. 정반대요. 네, 장비가 칼날처럼 예리해질수록 요리사가 삐끗했을 때 베이는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아, 삐끗하며 내 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건 인간의 오판을 스스로 멈추고 교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오판의 피해 규모를 대량 학살이나 행성 파괴 수준으로 극대화시켜버리는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훨씬 더 깊어진다.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1988년 빈센스함의 피하 식별기 조작 오류를 깊이 들여다볼까요? 당시 그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막 떠 있었습니다. 승조원이 화면의 특정 점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비행기의 고유 신호를 읽어내는 방식이었죠. 아, 마우스 커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조작 실수가 발생해요. 담당자가 공항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를 처음에 확인한 다음에 커서를 그대로 둔 채 시스템을 리셋하지 않은 겁니다. 헉,
그러니까 민항기는 이미 이륙을 해서 저기 바다 위를 날아오고 있는데 레이더 시스템의 커서는 여전히 이란 공항 활주로를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비행기의 위치는 이미 바뀌었는데 시스템상 커서가 공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피아 식별기는 민항기가 아니라 이란 공항 활주로에서 발진을 대기 중이던 전투기의 군용 신호를 읽어버린 겁니다. 와, 기계가 완벽해도 결국 그 커서를 안 옮긴 인간의 사소한 조작 실수가 네, 저 비행기는 적의 전투기다 하는 치명적인 오판에 가장 강력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버린 셈이죠. 2026년 토마호크 폭격도 맥락이 똑같네요. 미사일 자체의 기술력은 진짜 훌륭했겠죠. 목표한 좌표를 단 1m의 오차도 없이 타격하는 그 정밀함. 대단한 정밀도죠. 근데 그 최첨단 무기가 10년 전 낡은 좌표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제로를 달고 날아가니까 오폭을 해도 너무 정밀하게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민간 시설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완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혹함도 완벽해진 거네요.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그 도구의 완벽함을 맹신하게 되고요. 결국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교차 검증 절차를 생략해버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함정이군요. 네, 코즈믹 오디세이의 작가 짐 스탈린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죠. 작가 본인이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 짐 스탈린 작가가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였군요. 네, 쏟아지는 폭탄과 그 잔해를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죠. 와,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기술과 힘에 의한 파괴가 일반적인 히어로물처럼 막 화려하고 멋진 액션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극 중에서 캐릭터가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이나 그 행성이 붕괴되는 묘사를 보면 끔찍할 정도로 무겁고 비극적이거든요. 그냥 오락거리가 아닌 거네요. 작가는 강대국들이 가진 기술 만능주의와 그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하는지 1988년 현실의 참사를 우주적 규모로 확대해서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네,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분통 터졌던 포인트, 우리 모두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하나 남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주방에서 요리를 망쳤으면 당연히 그 요리를 만든 셰프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만화 속 영웅들이 보여주는 속죄의 방식하고 현실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의 방식이요. 두 주체가 대형 참사 이후에 보여주는 그 도덕적 결산 방식의 차이, 이 재료야말로 오늘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료를 보면 아주 씁쓸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먼저 만화 속 존 스튜어트의 결산부터 볼게요. 자기 맹신 때문에 행성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깨달은 존 스튜어트가 완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파워링을 날려버리죠. 네,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파워링을 무려 20광년 밖으로 확 날려보내요. 그러고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외계총을 주어서 자기 관자놀이에 겨눕니다. 자기의 그 끔찍한 오판을 자기 목숨으로 갚으려고 한 거죠. 이게 진짜 매운 양심의 맛 아니에요. 존 스튜어트의 그 행동은 자신의 실수가 부른 결과의 무게를 개인으로서 온전히 감당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처절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살을 시도하는 그를 막아선 마션 맨헌터의 반응이에요. 아, 마션 맨헌터요? 그는 친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어리석음으로 두 세계가 파괴되는 걸 보았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매섭게 비난하죠. 맞아요. 따뜻한 위로 대신에 그냥 얼음장 같은 비수를 확 꽂아버리잖아요. 마션 맨헌터의 그 혹독한 비난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도피하지 마라. 살아서 평생토록 네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짊어지고 속죄하라 라는 뜻이죠. 아, 이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덕적 책임의 본질을 보여주는 서사적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결산 방식은 어땠을까요? 1988년 미군은 무려 290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빈센스함의 승조원들한테 전투행동기장이라는 걸 수여했습니다. 훈장을 줬죠. 네. 심지어 함장이었던 윌리엄 로저스한테는 특별히 훌륭한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공로 훈장까지 주고 승진을 시켰어요. 만화 속 영웅은 형생의 속죄를 선고받았는데 현실의 군인들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싱겁고 역겹지 않나요?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과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죠. 조직의 치명적인 오판을 처벌하는 대신에 정당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로 아예 재규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부수적 피해라니. 참. 2026년 초등학교 폭격 사건의 사후 대처 과정 역시 이런 구조적 은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폭격의 주체가 미국으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관련 지휘부의 언론 브리핑 자료들을 보면요.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거든요. 아, 그 브리핑 내용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초기에는 이란 내분 무기가 오작동해서 스스로 터진 자작극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덜미를 잡히죠. 폭발 현장에서 미 국방부의 고유 코드가 적힌 미사일 파편이 언론에 떡하니 공개되니까 이란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논리로 방어막을 쳤잖아요. 중동 국가에 토마호크를 수출한 적이 없다는 명백한 팩트는 속 빼놓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책임의 비대칭성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결국 보상금은 지급을 하지만 외교적 수사를 가만히 보면 도덕적, 법적 책임이 온전히 담긴 공식적인 사과라는 단어는 끝까지 사용하지 않거든요. 절대 안 하죠. 대신 깊은 유감이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의 방패 뒤로 싹 숨어버리죠. 만화 속 빌런인 다크사이드조차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면 안티라이프 조각만 챙긴 채 현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나는데 오히려 빌런이 더 낫네요. 현실의 권력 시스템은 안보라는 명분지에 숨어서 구조적인 반성 없이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방에서 똑같이 실패한 맹독성 레시피로 요리를 내놓고도 간판을 바꾸거나 셰프를 해고하는 일 없이 영업을 뻔뻔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미식가님, 오늘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렸던 이 무겁고 떫은 재료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고 총평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식사 총평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1988년의 이란항공 참사와 2026년의 초등학교 폭격, 무려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확신에 찬 인간의 오판이라는 치명적인 레시피는 단 한 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극의 진짜 원인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기계의 성능이 떨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앞에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시나리오만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인간의 뇌. 인간의 뇌. 그 오만한 확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폭발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실 이게 비단 뭐 군대나 국가 간의 거창한 전생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일상에서도 흔히 벌어지죠. 네, 그럴 때 내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팩트나 데이터보다 내가 머릿속으로 지레짐작해서 써내려간 나만의 시나리오를 더 진실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우리 마음속의 주방을 열고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식 코스는 여기까지입니다만 구독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디저트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디저트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 너머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 즉 AI가 전장의 타겟을 스스로 분석하고 타격 버튼까지 누르는 완전 자동화 시대가 올 겁니다. 아, AI 전쟁 시대요? 만약 그 AI가 학습하는 빅데이터 속에 1988년과 2026년에 반복됐던 인간의 그 오만한 확신과 편견, 그리고 참사 이후에 보여준 무책임한 은폐와 변명의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기계는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헉,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똥고집하고 책임 떠넘기기 패턴까지 딥러닝으로 싹 다 배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AI가 치명적인 오판으로 민간인을 희생시킨다면 그때는 잘못을 꾸짖거나 책임을 물을 요리사조차 주방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책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요? 와, 생각만 해도 둥골이 진짜 서늘해지는 엄청 매운맛 디저트네요. 구독자 여러분, 알람이 안 울렸다고 해서 요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냄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면 당장 가스불을 끄고 내 확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뚜껑을 열어보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진실을 객관적으로 대면하는 용기. 그것만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이 비극의 레시피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철학적인 쓴맛,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음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 미식회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